자, 2025년 국가직 9급 4월 5일 날 봤던 내용이죠. 전기직, 전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낀 건 없었을 겁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느낀 게 학교 점수 상당히 높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만 각각 문제 속에서 숨어있는 단어 하나를 못 찾게 되면 답이 딴판으로 나오는 문제 몇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몇 번 문제였나요? 7번 문제인가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회로방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는 분들은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1번은 당연히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해서 뭘 구하라? 역률을 계산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P상분의 PA분의 뭐가 된다? 유효전력 P가 됩니다. 그럼 P상분이라는 값은 크기에 대한 값이니까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분의 P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800의 제곱 플러스 600의 제곱분의 8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 역률 계산하니까 이거 뭐가 돼요? 1000이에요. 네, 1000분의 800이니까 0.8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답 4번입니다. 웃지 마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히 긴 두 개의 평행도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다고요? R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전류값이 I1의 전류, 여기는 I2의 전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크기가 서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같다고 그랬죠. 그죠? 같은 크기라고 그랬고요. 어느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 이 전류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가 같은 방향일 때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흡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랬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이 반대 방향 표시를 뭐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왕복도선이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그죠? 왕복도선일 때는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힘의 크기 F는 R분의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라고 했었죠. 단위 주의하라고 그랬죠. 뉴턴 퍼 미터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힘과 거리는 무슨 관계가 되더라? 반비례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문제상에서 주어진 값이 몇 배가 된다 그랬습니까? 얘가 2배가 된다 그랬고 요거 두 개는 같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거리에 대한 관계만 따지면 얘가 2배가 되면 힘은 몇 배가 돼야 되는 겁니까?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거니까 무슨 힘이 작용한다? 흡입력이 작용을 한다.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틀리신 분들은 계산 과정을 조금 실수하시면 틀리는 문제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단서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과 R2의 차를 구하라 그랬고 두 개의 합은 1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전압이 42V입니다. 전류가 20A입니다. 그럼 이때 전체 합성 저항값은 I분의 V가 되기 때문에 얘는 20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42가 됩니다. 몇 옴짜리 나와요? 2.1옴이 나옵니다. 그리고 R1과 R2는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대입하시면
10에 R1, R2 이렇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어요. R1 값이 뭐가 돼요? 10-R2에서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가지고 두 개 값이 뭐 하게끔 갖다가 놓고 푸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개 값이 갖다가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R1, R2 값은 얼마 나옵니까? 21 나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풀어보시면, 자, 일단 R1 플러스 R2 값은 10. 그래서 요거 넘어가셔서 얼마 풀 수 있는 거예요? R2분의 21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R1 값은 R2분의 21이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셔서 문제 푸시면 풀어봐요. 네. R2분의 21 플러스 R2 값은 10이 될 거고요. 어떻게 풀면 됩니까? 통분시켜가지고 푸시면은 R2분의 21 플러스 R2의 제곱값에 10이 되고 넘어가면 21 플러스 R2의 값이 10 R2가 되고 얘는 2차 방정식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10의 R2 플러스 21 값은 0이 된다. 됐나요? 이거 얼마입니까? 3, 7 나올 거고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얘는 R2는 이거 R2네요. 그죠? R2는 얼마 나와요? R2-3, R2-7이 되기 때문에 네, R2가 얼마 나옵니까? 3 또는 7입니다. 그러면 요거 R2가 3 또는 7이니까 R1은 7 또는 3 나오는 거죠. 합이 10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를 빼도 4가 되고 얘를 빼도 4가 되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우리 뭐 외치고 가야 돼요? 삼상 문제입니다. 상기준, 그죠? 됐나요? 가봅시다. 무슨 결선입니까? Y 결선입니다. 선관절압이 220V가 되고요. 임피던스 각상에 대한 값이 Z는 4 플러스 J의 3입니다. 자, 그러면 Y 결선 문제가 되기 때문에 VL은 루트 3 VP가 될 것이고요. IL은 IP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체 임피던스의 크기 값은 4 플러스 J의 3이 되기 때문에 루트 4의 제곱에 3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5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구하래요? 선전류 IL 구하래요. 자, 근데 Y결선이니까 결과적으로 I 값이 뭐하고 똑같다? 선전류 IL 값, 즉 얘는 IP 값하고 같다. 그러면 뭐 기준으로? 상 기준으로 ZP분의 뭐가 되더라? V P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얘는 ZP분의 VL 즉 루트 3분의 VL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는 ZP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라고 그랬죠? 5 루트 3 밑으로 내려와서 5 루트 3이 될 거고요. 전압 얼마가 됩니까? 220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약분시키면 얼마? 루트 3분의 44가 되더라. 됐습니까?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순리대로 좀 빨리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전 용량 C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8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전압 V는 200V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구하라? 축전기의 전하량을 구하라. 그럼 전하량 Q는 CV가 됩니다. 즉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거고요. 답이 없죠?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몇 번입니까? 5번 답? 1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 전 시간에 R과 L 구할 때도 나올 수 있다고 항상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Z 코사인 세타, Z 사인 세타. 요걸 이용해서 구하든지 아니면 삼각함수 표시법으로 해서 문제를 구하든지.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R 값 구하고 X 값을 구하라 그랬고요. 문제상에서 보니까 자, 우선 V 페이저 값도 생각해 볼게요. 얼마가 됩니까? 시료 값을 써야 되니까 얘는 루트 2분의 40의 각도 몇 도? 0도라고 그랬습니다. I 값은 루트 2분의 2의 각도 몇 도? 마이너스 30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줘라?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페이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임피던스 페이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굳이 시료값으로 안 바꾸고 최대값을 넣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왜? 여기 두 개 뭐 할 거니까? 약분시킬 거니까. 그죠? 그럼 요거 임피던스가 얼마 나옵니까? 20에 올라갈 거니까 30도가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들 이거 푸실 때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20에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20에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10 루트 3 플러스 J의 10.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애가 누가 된다? R, 뒤에 나오는 애가 X. 그죠?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 뭐 똑같은 경우가 되지만 R은 뭐가 되더라? Z 코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X는 Z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뭐 크게 의미 없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얘는 그냥 뭐예요? 임피던스 삼각형 딱 구하신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Z, R, 여기가 X,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값 구하고 세타 값 구했으니까 R 값하고 X 값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몇 번입니까? 6번 다? 3번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잘 풀었어요. 그렇죠?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딱 보시자마자 아하. 뭐 이런 문제가 쉬우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네,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뭐만 잘 짜면 되는 거예요. 점점 즉 노드에 대해서 표현값만 잘 기억하시고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만 잘 따져보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어진 조건만 잘 활용해 보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주어진 조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일단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V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V란 얘기는 이 점의 값이 뭘로 잡자 우리가? V라고 잡자라는 거. 됐어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기 뭘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V니까 그냥 0으로 이렇게 잡아보자고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얼마입니까? 12V가 되고 2Oh짜리가 주어졌죠. 그럼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이 방향으로 몇 암페어가 흘러가는 거예요? R분의 V가 되니까 6암페어가 흘러갑니다. 됐어요? 자, 얘하고 무슨 연결된 거예요? 직렬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몇 암페어 들어갑니까? 여기도 6암페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6암페어가 들어가면은 6, 1은 6V가 여기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몇 볼트로 뭘로 잡았어요? V로 잡았죠. 그러면 여기를 V로 잡았다는 얘기는 이 노드를 V에 플러스 18이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몇 볼트 차이니까? 18볼트 차이니까.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얘가 18, 18이고요. 몇 볼트입니까? 여기는 6볼트, 여기는 12볼트입니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전류는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죠. 몇 볼트 차이예요? 18볼트 차이죠. 그럼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V에 플러스 18에 플러스 18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V에 얼마? V 플러스 3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위의 값이 V 플러스 36이 되고요. 여기 값이 얼마가 됩니까? V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여기서 전압 드롭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36V의 전압이 드롭됩니다. 즉 여기서는 36V의 전압값이 다운될 거니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큰 데서 작은 쪽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몇 암페어가 되는 겁니까? 6암페어의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또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KC에 써볼까요? KC에 써보시면 자, 이 점을 통해서 여기 6A가 서로 나가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큼 되는 겁니까? 10
12A. 즉 여기는 얼마가 12A가 될 거니까 답은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KCL 써야 되는데 어디서 KCL 쓸 거냐면 여기서 KCL을 쓸 거예요. 자,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저 점을 기준으로 KCL 써야 되는데 만약 KCL을 쓰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두 개 값 갖고 대입하세요, 그냥. 이 두 개 갖고 대입하세요. 여기 몇 볼트라고요? 6볼트래요. 여기 몇 볼트라고요? 6볼트인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일단 V 값이 6볼트예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저기에 2A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지금 V 여기가 2A라고 했으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 V가 6이라고 했으니까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4하고 0이니까 여기 전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3이 되면 몇 암페어 흘러요? 8A가 되니까 얘 얼마라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게 2A 8이니까 12가 안 되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보기가 우리 항상 뭐 했어요? 보기가 있으면 보기 같은 이용하자 그랬잖아요. 이거 아시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네, 뭐 편법일 수도 있으니까. 자, 얘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우리 항상 KC 했을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다 그냥 다 가출시키라 내보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통해서 일로 나가는 값, 일로 나가는 값, 일로 나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A를 기준으로 KC 했으면 얼마가 됩니까? 12 플러스에다가 몇 분의? 3분의 0-V 플러스 내보내는 거 얼마가 돼요? 3분의 0-V 플러스 18은 0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얼마가 됩니까? 36 플러스 얘는 0-V에 플러스 0-V에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V는 18이 될 거니까 V가 몇 볼트 나와요? 9볼트 나온다는 거죠. 예, 9볼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여기 마이너스죠. 넘길 거니까. 그렇죠? 예,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넘기면 마이너스 18이 될 거니까 V는 9볼트.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방정식이 세우기 곤란하신 분들은 그냥 뭐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찾게 되면 그냥 보기에 갖다 대입해서 문제 푸셔도 돼요. 안 되면 이런 문제 정안 되면 거꾸로 보기 갖다 응용하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7번 답은 4번이다. 자, 8번 문제 갑니다. 자, 8번 문제 L1과 L2가 전부 다 크기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mm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A와 B의 같이 접속을 했을 때 자, 봤더니 A는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전류가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만들어지는 자석의 방향도 서로가 같다라는 얘기죠. 무슨 접속? 얘는 가동이 됩니다. 자, L1과 L2, B의 방향으로 보면 얘는 들어오는 방향인데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무슨 접속? 차동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LA는 가동 접속이기 때문에 L1 플러스 L2의 플러스 2M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L1 플러스 L2의 마이너스 2의 M 값은 K의 루트 L1, L2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플러스. 가동이죠, 가동.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의 플러스 2의 플러스 2 곱하기 0.5의 루트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고 얘는 1이 되니까 전체값 얼마 나옵니까? 6mm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값은 무슨 값이라 했습니까? 차동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L1 플러스 L2의 마이너스 2M이기 때문에 얘는 L1, L2의 마이너스 2K의 루트 L1, L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대입하시면 2 플러스 2 곱하기 0.5의 루트 2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요게 요거죠, 그죠?
요거만큼 요거 둘이 같은 값이니까 빠지니까 얼마 나와요? 2mH가 나오는 거죠. 두 개 몇 배 차이예요? 3배 차이가 나겠네요. 에러는 LB보다 몇 배다? 3배다. 몇 배가 돼요? 몇 번이 돼요?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유효전력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20W라고 그랬고요. 역률이 0.6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효전력 P는 720W. 역률 코사인 세타는 0.6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뭘 구하라? 무효전력과 인덕턴스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효전력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무효전력은 Q는 또는 PR은 어떻게 써요? PA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P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P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값이 P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PA 값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P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P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요거 얼마예요? 720에 곱하기 0.6분의 0.8.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0.8.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960 단위는 VA. 나온 대로 쓸게요. 대문자로 그냥. VA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 구했네요. 그죠? Q 값은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주어진 거예요? 0.6이 주어진 거죠. 맞습니까? 자, 임피던스 구할 수 있나요? 여기 하나 주어졌네요. R 값이 얼마예요? 60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로도 구할 수 있지만 뭘로도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Z분의 R 이걸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Z는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된다? R. 그래서 요거 얼마예요? 0.6분의 R이 60이니까 Z 얼마 나옵니까? 100옴이죠. 그렇죠? 그러면 임피던스 Z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크기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럼 XL은 루트 Z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루트 100의 제곱 마이너스 60의 제곱이니까 얘는 80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L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XL은 오메가 L이 될 거고요. 주어진 값은 무슨 값이 주어졌어요? 주파수 F 값이 주어졌죠. 요거는 L은 오메가분의 XL이 될 것이고 얘는 2파이 F분의 XL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얼마입니까?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얼마예요? 파이분의 1000이 되고 XL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80.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얼마가 됩니까? 2000분의 80이 될 것이고 1000분의 40이 되겠네요. 그죠? 얼마 나옵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값이 나올 거고. 그죠? 얼마요? 40.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값이 나올 거니까 얘는 40 미리엘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몇 번이 답입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문제 가봅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네, 10번 문제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요거 볼게요. 기본적으로 스위치 S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닫는다 그랬어요? 연다 그랬어요? 닫힌 상태를 본다 그랬죠? 뭐 구하라? 초기 전류 구하라 그러니까 뭐 구하라? 정상 상태의 전류 구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도현상 문제 풀 때, 자, I의 0 마이너스 상태, I의 0 플러스 상태, I의 무한대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의 0 마이너스 상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 동작 전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0으로 찍었어? 네, 이해할게요. 네. 자, 그러면 0 플러스 단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스위치 온 직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걸 적용해야 돼. 스위치 온 누르고 난 다음이면 바로 L이 무슨 상태가 되는 겁니까? 개방 상태가 되고요. C는 단락 상태 적용해야겠죠. 여기 물론 C가 없기 때문에 뭐를 적용해야 돼요? L이 개방된 상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시정수 이후 무한대, 즉 T가 무한 상태니까 정상 상태의 값을 따져야겠죠. 그럼 정상 상태의 값을 따지면 일반적으로 이런 회로에서는 L이 무슨 상태가 되는 겁니까? 단락이 될 것이고, 만약에 C가 주어지면 C는 개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무슨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까? 얘는 개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방 상태가 닫았어요. 뭐만 작용해요? 3, 2, 즉 5ohm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걸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자, 얘에 의해서 I의 0 플러스는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 3의 몇 볼트가? 10볼트가 되니까 몇 암페어가 됩니까? 2암페어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I의 무한대 상태는 L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단락 상태가 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만 작용하는 거야? 이온만 작용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2분의 10이니까 몇 암페어? 5암페어. 즉 2암페어, 5암페어 찾으셔야겠죠.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고 하면 다 못 쓴 거냐면 다 예스 쓸 거야. 그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좋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단상교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소 전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피상 전력 자체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복소 전력의 크기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순시 전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면 시간 t가 적용됐을 때 t, 즉 특정 시간대의 전력값이기 때문에 얘는 pt 값이 뭐가 된다? vt 곱하기 i t 값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시 전력을 갖다가 적용시킬 때는 어떤 문제를 푼 적이 있었냐면 플러스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부하에서 에너지가 축적이거나 소모된다라는 거. 마이너스일 때는 부하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 이런 부호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V에 대한 플러스냐, 즉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 또는 어떤 값에 0이 나오느냐 이걸로 푼 적도 있었죠. 기억납니까? 예,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기출 문제 뭐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복소 전력이라는 의미 한번 생각해 보면 복소 전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균 전력 자체를 포함시키고 무효 전력 개념도 포함시키는데 얘네들이 어떤 특정 시간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값이 전체 뭐가 돼요? 평균화를 시킨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 생각해도 순시 전력이라는 건 순간순간, 복소 전력이라는 건 총 틀어서, 그죠? 총괄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도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틀렸으면 문제 잘못 읽은 거예요. 그죠? 제발 밑줄 좀 그어가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평형 삼성의로에서 무슨 부하일 때 델타 결선 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델타 결선 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앞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평형 삼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형 삼상이라는 거는 선전류 또는 상전류 또는 상전압 또는 상전류 각각 관계에 대해 몇 도씩 차이 난다는 거예요? 120도 차이나 난다라는 겁니다.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서로가 뭐한다? 같은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서로가 같은 값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IP 마이너스 30도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상전류 기준으로 표시해 보면 루트 3분의 1에 IL의 위상 얼마가 됩니까? 3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상전류의 크기는 선전류의 크기 몇 배가 되더라? 루트 3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아마 선전류는 상전류를 읽어서 루트 3분의 1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좀 문제 좀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가시면 상전류와 선전류 간에는 몇 도 차이 위상차가 존재하더라? 선전류 기준 갔을 때는 마이너스 30도, 상전류 기준 갔을 때는 30도, 즉 30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즉 위상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12번 답 틀린 거 고르였으니까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도 종속전류원을 갖는 문제, 종속전원을 갖는 문제, 우리 많이 다뤄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KCL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잡을까요?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는데 어차피 이 라인에 전부 다 뭐가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됩니까? V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V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잡았으면 전부 다 전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V를 통해서 일단 전원 측 7V 쪽으로 내보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V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즉 다 내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종속 전력에 대한 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1분의 V는 0이 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 전부 다 얼마 곱하면 되는 거예요? 2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V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i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V는 0이 되더라. 자, 이제 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i에 대한 값 찾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i에 대한 값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2분의 7 마이너스 V 값이 i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에다가 저 2분의 7 마이너스 V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V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7 마이너스 V에 플러스 2V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27에 14가 될 거고, 2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2V에 플러스 2V는 0이 됩니다. 자, 요거 얼마입니까? 25가 되니까 V는 얼마 나와요? 5V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7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몇 암페어? 1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13번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우리가 이런 문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항 문제면 전류가 일정하다고, 이제 전류가 분배되고 전류가 모아지고 이제 일정하다고 KCL 정의하면 되겠지만, C에 대한 거는 뭘로 풀면 되는 거예요? 전하랑 Q로 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2V에 대한 전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단에 지금 몇 볼트 걸리는 거예요? 5V가 걸립니다. 그럼 12V 전압 강화가 여기는 얼마 걸리는 겁니까? 7.5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5V가 걸리고요. 자, 요거 볼게요. 요만큼의, 즉
전압과 C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걸 우리가 Q1이라고 본다면 Q1은 CV 값으로 얼마가 됩니까? 10 곱하기 5가 되니까 50 마이크로쿨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값을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Q2로 본다면 Q3를 볼게요. Q3를 볼게요. 얘에 대한 값을 우리가 뭐로 볼 거예요? Q2로 봅시다. 그러면 Q3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CV 똑같죠, 그죠? CV가 되니까 10 곱하기 7.5가 되면 얘는 75 마이크로 쿨롱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와 얘에 대한 전하량이 더해지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나 그랬어요? 50이 되고 얘가 75가 될 거니까 여기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 25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C에 대한 값은 뭐가 된다? 전압 5분의 25가 될 거니까 5 마이크로 페럿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하실 수 있겠죠? 14번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태분안의 등가, 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태분안의 등가 변환을 시킬 겁니다. 자, 우선 태분안의 등가, 저항, RTH 값을 계산할 건데 RTH 값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한다? 개방. 얘는 단락시킨다고 그랬죠. 자, 얘와 얘는 전부 다 무슨 연결된 겁니까? 직렬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바라본 값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직렬이지만 얘하고 얘는 무슨 연결되는 거예요? 병렬이 되는 거죠. 즉 RTH는 15 플러스 25는 직렬이 될 것이고 플러스 10에 15 플러스 25에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 10이 되겠죠. 40 플러스 10이니까 50분의 4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나와요? 400. 그러면 R은 8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VAB 구하래요. 어디 걸리는 전압이야? 10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자,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하나의 전압원과 저항으로 놓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25니까 얘는 50V가 될 것이 여기 그냥 2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 15하고 25가 연결된 건 직렬. 얘하고 무슨 연결된 거? 병렬 연결된 거죠. 맞습니까? 그냥 이거는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 다 무슨 연결된 거예요? 직렬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용하면 되는 거야? 전압 분배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TH는 15 플러스 25에 플러스 10분의 누구 거? 10. 됐나요? 그 다음에 전원의 방향 봤더니 얘하고 얘하고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죠. 그럼 두 개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지. 걸리는 전압 150. 이렇게 해주시면 몇 볼트 나온다는 거예요? 30볼트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16번 문제 갑니다. 저항 10옴의 비정연파 전류 IT가 3 sin 오메가 t. 자, 가볼게요. 3 sin 오메가 t. 뭐에 대한 값? 기본파. 3 sin 3 오메가 t. 뭐에 대한 값? 제 3고조파에 대한 값입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 시료값을 구하고 저항에 대한 평균 전력을 계산해라. 자, 그러면 우선 시료값부터 한번 구해보시면 시료값 I는 I1의 제곱 플러스 I3의 제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값이
3도 마찬가지로 사인 앞에 있는 1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분의 I1M 최대값 루트 2분의 I3M의 무슨 값? 최대값. 이렇게 따져주셔야겠죠. 그러면 요거는 대입하시면 루트 2분의 3의 제곱 루트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다시 한번 루트 얘 얼마입니까? 2분의 9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1이 되니까 합이 얼마예요? 2분의 10, 즉 루트 5A 안 갈 수 있겠죠. 평균 전력은 P는 I의 실효값의 제곱에 R이니까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몇 옴이에요? 10옴이니까 몇 와트? 50와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다음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때 주구장창 풀었던 문제죠. 그 정도 아시죠? 자, 크게 R, L, C 직렬 과도 현상에 대해서 얘네가 부족 진동인지, 부족 제동인지, 과제동인지, 임계제동인지 요거 물어보는 문제는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과제동이면서 비진동인 경우. 두 번째, 임계제동이면서 비진동인 경우. 세 번째, 부족제동이면서 진동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과제동인 경우는 R제곱이 L인 경우와 같다. 즉 누가 커야 되는 거예요? R 값이 커야 되는 거고요. 임계제동은 L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제동은 L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즉 R이 커야 되고 같아야 되고 R이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R제곱은 요걸로 놓고 풀고 어떤 게 큰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R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kΩ이에요. 그럼 10의 3승의 제곱값이 4 곱하기 C 값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여기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네들이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3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요거 얼마입니까? 올라가면 10의 4승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4 곱하기 10의 6승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10의 6승이 되니까 누가 큰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과 하나 더 붙었잖아. 이해가죠? 그럼 당연히 무슨 값이에요? 부족제동, 즉 부족 감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7번 답은 3번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나서 웃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틀렸을까? 자, 이 문제 아마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문제 뭐만 보고 푸셨냐면 전부 다 요거만 보시고 푸신 분들은 답이 4번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여기 있어요.
부하에 대한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회로를 봤더니 이 회로의 이쪽은 전원 측은 뭐가 되는 겁니까? Y결선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 쪽에 있는 값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델타 결선. 근데 이거 사실은 어떻게 풀려고 그랬습니까? 그냥 문제상에서 중간에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가 없으면, 이것도 누차 얘기했던 거잖아요.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해줘라? 전압값, 선간전압이 선전압과 똑같을 거니까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선로 임피던스가 존재할 거니까 얘 적용시키려면 얘를 반드시 뭘로 바꿔서 풀어라? Y결선으로 바꿔서 풀어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볼게요. ZY를, 즉 Z델타를 Y로 바꿔주시면 얼마가 된다? 3분의 1 Z델타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 3분의 1에 3 플러스 J의 6으로 풀어주시면 1 플러스 J의 2에 대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선로의 저항까지, 선로의 임피던스까지 모두 고려해 보셔서 한 상에 대한 값으로 생각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 플러스 J의 2의 플러스 1 플러스 J의 2가 될 거니까 얘는 3 플러스 J의 4옴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계산하고 난 다음에 R에 대한 값이니까 3을 적용시켜서 문제 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저도 풀 때 사실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문제 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놓치면 안 된다는 문제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ZP는 크기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3, 4가 되니까 얘는 5옴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얘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 구하기 위해서? 전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Y결선에서의 선전류는 무슨 값하고 같다? 상전류 값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겁니까? ZP분의 V P가 될 것이고, 이때 ZP가 얼마예요? 5가 될 것이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각 AN, BN, CN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상과 중성선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상전압이 되는 거죠. 이거 변화시킬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얼마로 적용시키면 돼? 그냥 크기값 50 적용시키면 돼. 몇 암페어가 됩니까? 10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는 이 회로, 이 부하단의 회로가 무슨 회로예요? 델타 값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Y결선에 대한 선전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가 델타로 봤을 때는 선전류가 되는 거죠. 즉 선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돼요? 한 상에 대한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결선의 한 상에 대한 전류 값은 루트 3의 IL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의 10암페어가 될 것이고, 델타 결선에 대한 임피던스 값은 3 플러스 J의 6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P 값은 IP의 제곱에 R이 되고, PR 값은 IP의 제곱에 X가 될 건데, 자, 문제는 얘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한 건 몇 상이 돼야 되는 거야? 한 상에 대한 값인 거예요. 여기다 얼마 곱해줘야 돼? 3. 여기다도 3. 이렇게 곱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얘는 (6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둘이 약분 될 거니까 얘는 300W, 얘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하실 수 있겠죠. 틀리시면 안 되고요. 나오면 이제 다음은 19번 문제 갑니다.
자, 19번 문제도 사실은 진폭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진폭에 대한 개념을 이해가 안 가더라도 개념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IM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러면서 시료값 표시된 게 어떻게 표시됐어요? 이렇게 IM이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진폭이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값을 계산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전류의 값을 계산해 봤더니 무슨 회로가 됩니까? 어차피 얘 저항합성 구하더라도 RLC에 대한 병렬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무슨 값이 돼?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는 병렬에서 전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회로가 되는 거야? 공진 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공진 회로가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허수분은 0이다. 즉 임피던스는 R일 것이고 어드미턴스는 R분의 1에 대한 값이 나올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구하래요? 주파수를 구하래요. 그죠? 그럼 주파수는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는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공진시. 공진 주파수 값이 될 거니까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에 대한 값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2파이 루트 L이 얼마예요? 0.1 곱하기 0.4분의 1이 될 거니까 이거 밖으로 빠져나오면 얼마입니까? 0.2가 되겠죠. 그죠? 루트 0.04니까. 그죠? 그러면은 0.4파이분의 1이다.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뭘 구하래요? 전류값 구하랬죠. 자, 전류의 최대값 IM이래요. 그럼 IM은 Z분의 최대값이니까 최대 전압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Z는 무슨 값이에요? 공진이니까 R분의 VM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는 없는 회로잖아요. 무슨 연결된 거예요? 직렬 연결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5분의 전압은 최대값이니까 그냥 100. 몇 암페어? 20 암페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몇 번이에요, 답이?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2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문제입니다. 변압기 문제도 많이 다뤄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요게 변환돼서 오면 여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그림의 회로에서 부하저항 RL의 평균 전력값은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변압기는 이상적이고 전압은 실효값을 뜻한다. 자, 그러면 우선 저항을 2차를 몇 차로 변환시켜요? 1차로 변환시킬 겁니다. 그럼 이때 건수비 A제곱은 R2분의 R1이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R1은 A제곱의 R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를 부하저항으로 넣어보면 즉 2차 측에서 1차로 변환된 부하저항을 L-라고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A제곱의 RL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A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건수비가. 잘 보셔야 되는 게 1대 10이에요. 그러면 A라는 건 N2분의 N1이 되기 때문에 건수비는 10분의 1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는 없어지죠. 몇 옴? 1옴입니다. 그러면 1차 측으로 환산된 값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존재했던 R1이 될 것이고요. 얘가 뭐가 됩니까? 2차 측에서 변화되어 온 RL 다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전압이 지금 몇 볼트가 인가되고 있어요? 100볼트가 인가되고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1이라고 하면 이때 I1은
1 플러스 1분의 뭐가 됩니까? 10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 나옵니까? 50A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 2차로 굳이 환산시킬 필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얘도 변화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부하에 걸리는 전력값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I1의 제곱에 RL 다시로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50의 제곱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나와야 돼요? 2500W가 될 것이고 단위를 킬로와트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2.5kW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많이 틀렸다면 또 같이 했을 거야. 근데 같이 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 이해 가시죠? 그죠?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kW다라는 거죠. 변압기 문제도 상당히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풀이하는 시간이 전기 이론이 짧아요? 전기 기기가 짧았어요? 이론이 훨씬 짧았죠. 그만큼 이론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항상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론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론을 풀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론 푸는데 여러분들 집중력만 발휘하고 계산만 제대로 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실 때 조금만 더 연습하시고 조금만 계산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실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점만 여러분들 좀 커버하시고 시간 분배 잘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고 가끔가다 그래요. 전기만 따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점만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시간 안배만 좀 잘 해보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했던 시험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죠? 자기가 그렇게 반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마치도록 할 거고 이제 지방직 대비 이제 문제로 여러분 또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